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소프트웨어 취약점 분석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 예정입니다. 이건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해볼 주제는 총 3가지, 퍼징과 아이다 파이썬, 그리고 모니터링 툴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취약점을 찾다 보면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러한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취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퍼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퍼징이란 랜덤한 인풋을 생성하여 프로그램의 버그를 찾는 기술입니다. 퍼징은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퍼저가 존재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 중에서도 블랙박스 퍼저의 일종인 BFF와 커버리지 베이스드 퍼저의 일종인 AFL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BFF는 베이직 퍼징 프레임워크의 준말로서 대표적인 블랙박스 퍼저 중에 하나입니다. 인풋 생성하고 그 인풋을 바탕으로 타겟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에 크래시가 발생하면 로깅하는 간단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제공하고 간단한 설정 파일을 건드리는 것만으로 퍼즐을 돌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배포 중인 32개의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이 BFF 퍼즐을 돌린 결과 총 25개의 프로그램에서 유의미한 크래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크래시를 분석하여 버퍼 오버플로우, UAF, 인티저 오버플로우 같은 착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착증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가르친 후 공격자가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동영상은 이미지 뷰에서 발생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실행하는 동영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보시면은 크래시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요. 주로 사용자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 속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커버리지 베스트 퍼즐에 돌려봤습니다. 커버리지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얼마나 많은 코드가 실행되었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커버리지 베스트 퍼즐은 커버리지를 활용해서 더 스마트하게 입력값을 생성하는 퍼즐입니다. 다만 제가 타겟으로 삼은 GUI 프로그램은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GUI 프로그램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퍼즐과 커버리지 측정을 어느 시점에서 끝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에서 핵심 함수를 가져온 후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바로 정류하는 파레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 함수를 찾는 부분인데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패킷이나 파일을 분석하는 함수, 아니면 공격자가 인자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함수, 아니면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에 해당하는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할리스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타깃 함수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고 그 다음 라이브러리에서 타깃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 후 퍼저로부터 입력값을 가져온 후 타깃 함수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할리스는 작동합니다. 퍼즐을 돌리기 전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버건팅을 할 때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AFL에서는 소스 코드가 없는 경우 캐미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지정하는데 실행되는 코드가 AFL 스타트 코드와 AFL 엔드 코드 사이에 있을 경우에만 커버리지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두 변수를 타겟 라이브러리가 로드된 주소의 시작과 끝으로 설정해 주어야 타겟 라이브러리에 대한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변수를 설정한 후 퍼즐 돌리면 커버리지가 늘어나면서 퍼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퍼즐을 돌린 결과 BFF에서는 한 개의 크래시도 찾을 수 없었던 프로그램에서 7개의 유니크한 지적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퍼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아이다 파이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다 파이썬이란 아이다에서 정적 분석을 위해 지원하는 파이썬 플러그인인데요. 아이다에서 분석된 결과를 파이썬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어셈블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헥스레이 된 수도 코드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헥스레이 된 수도 코드를 이용해서
취약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아이다 파이썬이 가지는 단점과 장점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장점으로는 퍼징보다 빠르다는 것이 있습니다. 퍼징은 길면 몇 달 정도 퍼즐을 돌려야 되는 반면 아이다 파이썬은 몇 분 정도면은 분석이 끝납니다. 또한 퍼즐은 메모리 커럽션 버그를 찾는 데 특화되어 있는 반면 아이다 파이썬은 어떤 스크립트를 짜냐에 따라서 퍼머넨트 인젝션처럼 메모리 커럽션이 아닌 버그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좋은 스크립트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그리고 입력값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림처럼 매우 복잡한 형태의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다 파이썬을 통해서 정적으로 분석하기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이 경우 아이다 파이썬보다는 퍼즐 등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다 파이썬은 간단한 구조를 가진 바이너리를 분석하는 데 유리한데요. IoT 제품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이는 웹서버 바이너리, 그리고 CGI 파일들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이너리들은 간단한 구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버퍼 오버플로우, 커맨드 인젝션과 같은 다양한 버그들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다 파이썬으로 버그를 찾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웨스턴 디지털사의 나스에서 사용되는 CGI 파일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해당 파일에서는 sprintf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는 아이다 파이썬을 이용해서 sprintf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가장 먼저 지역 변수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때 변수의 이름, 타입, 사이즈 등을 로컬 리스트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 유저의 인풋이 저장되는 변수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IoT 웹 서비스에서는 헤더와 get, post와 같이 유저의 입력을 파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특정한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볼 바이너리의 경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함수에서 입력이 파싱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커스텀된 함수로 유저 입력을 파싱한다면 별도의 리버싱 과정을 거쳐 그 함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유저의 입력이 저장되는 변수의 이름과 입력받은 사이즈를 가져온 후 인풋 리스트에 저장하고요. 그 후 타겟으로 삼은 함수의 인자의 정보를 가져오고 arg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여기서는 포맷과 소스와 DS를 가져왔고요.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가져왔으니 취약점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체크합시다. 여기서 적용할 룰은 소스의 사이즈가 DS의 사이즈보다 클 때 취약점이 발생한다고 판별할 것입니다. 소스는 유저의 인풋을 받아온 두 변수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 인풋 리스트에서 이름과 사이즈를 찾아온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DST의 정보를 가져옵시다. DST에 대한 정보는 로컬 리스트에서 찾을 수 있는데 DS의 사이즈는 528입니다. 이 경우 아까 설정했던 룰인 소스의 사이즈가 DS의 사이즈보다 큰다에 걸리기 때문에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작업들을 파이썬 코드에 포팅시킨 다음에 모듈 함수에 이런 룰을 적용시킨다면 저희들이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아이다 파이썬을 통해서 취약점을 발견하는 영상입니다. 현재 모듈 함수를 디컴파일하고 취약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된 함수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smprint에서 스택 오버플로우 취약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 툴은 프로세스 모니터, ltrace,
STS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툴을 사용하는 방법의 특징은 파일을 공격 벡터로 삼았기 때문에 LPE 시작점을 쉽게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겟이 되는 것은 루트나 관리자 권한을 가지는 프로세스인데요.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관찰해야 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높은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경우인데 프로세스 모니터의 경우 프로세스 크리트 오퍼레이터를 인클루드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경로에 일반 유저도 C 권한이 있다면 해당 파일을 수정하는 것으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일을 읽는 행위인데요. 이것은 그 자체로는 시작되지 않지만 해당 파일을 공격 벡터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정 파일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수정하여 설정 파일의 내용을 패싱하는 부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일을 쓰는 행위입니다. 루트 권한을 가진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을 쓸 때 해당 경로의 다른 파일로 심볼 링크를 걸면 루트 권한으로 임의의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이 만약 폴더에 C 권한이 있다면 해당 파일에 C 권한이 없어도 그 파일을 지우고 심볼 링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파일을 수정하면 쉽게 관리자 권한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일반 유저에게 C 권한이 있는 폴더에서 DLL을 로드하려고 한다면 DLL 하이제킹 설정이 발생하는데요. 프로세스 모니터의 경우 이러한 필터링을 통해서 DLL을 찾는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로 윈도우에서 라이브러리를 찾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라이브러리를 로드할 때 별도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해당 프로세스가 로드된 경로에서 라이브러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로에 악의적인 DLL을 준비해둔다면 관리자 권한으로 임의의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발생한 DLL 하이제킹 지적점으로 계산기를 띄우는 것을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